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보지 말고 개념지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2차 방정식은 항상요. 2차 함수는 항상 조건이 몇 개가 주어져야 된다? 3개가 주어져야 된다.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조건 몇 개를 대체한다? 2개를 대체한다 라고 했어요. 자, 꼭지점 n,n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형으로 식을 세우고 문제풀이 시작해야 돼? 표준형으로 세우고 풀이 시작해야죠. 표준형의 식 불러볼까? 시작!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얘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세 점이 주어질 때 무슨 형? 일반형 식 불러볼까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절편형 알파, 0, 베타, 0 이처럼 y좌표가 0인 걸 우리는 절편, x절편이라고 부르죠. 자, x절편이 주어졌어요. 무슨 형? 절편형. 식은요.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세워놓고 미지수 3개를 채우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의 단원 제목 한번 불러볼까? 시작!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을 적어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개념이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막바로 좀 일반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2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까? 몰라요. 뭐라고 반드시 붙여야 돼? a는 0이 아니다. 붙을 때만 2차 함수예요. 자, 그리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입니까? 몰라요.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을 때만 2차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얘하고 얘는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보통 2차 함수를 풀면 근이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와요? 2개의 근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근이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오는데 이 근 2개가 도대체 함수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걸 알아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있잖아?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그래프로 푸는 거야. 봐. 내가 여기에 0이라고 놓으면 y는 0이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y는 0. 이거 일명 무슨 축? x축이에요. 자, 그리고 요번에 선생님이 이쪽에 다시 미쳤구나. 선생님 엉뚱하지 됐다. 미안해요. 요 밑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방정식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다. 자, 여기에 y는 0이라고 붙여버리면 얘 함수로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축이다? x축이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쪽에도 y는 이라고 붙이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x축에 해당되는 파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요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요때가 바로 뭐예요? 근이 없는 경우예요. 요때가 바로 근이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요때가 바로 근이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예요. 선생님, 그러면 방정식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었을 때 도대체 이 방정식의 근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바로 교점 있죠? 교점에 보면 x좌표, y좌표 둘 다 있는데 이때 x좌표만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좌표만을? x좌표만을. 여기에서도 x좌표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중근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 x는 4라는 1차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얘를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는을 붙여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하고, 또다시 이쪽에도요 y는을 붙여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노랭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볼 거야. y는 2x, 0,0을 지나면서 x가 1일 때, 2x가 2일 때 4라는 점을 지나는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바로 노랭이 그래프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제 y는 4라는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y는 4 허공 중에 그리면 슉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 y는 4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라고 방정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랭이와 빨갱이가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의 좌표 뭐예요? 몇 콤마 몇이야? 그려놓고 보니까 2,4라는 녀석이 나오죠. 이때 우리는 이 교점의 좌표를 보면서 이 방정식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정식의 답, 즉 x의 값은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 x 좌표만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이 1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y는 2x와 y는 4라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 좌표 값을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 아래쪽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린 다시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 하나 그리고 y는 0, 일명 무슨 축? x축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값이다? x 좌표값. 그것이 바로 근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fx는 gx의 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나왔죠.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y는 fx, y는 gx.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좌표값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밑쪽에 더 적어 놓도록 하자. 동취관계예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는 0이라고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y는 fx-gx, y는 0, 일명 x축이에요.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값을 구해도 답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방정식에서 이항을 해서 함수식으로 해석을 해도 답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 없죠? 사실은 얘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지워도 되나요? 요즘엔 개념집 20번 읽게 하고 있니? 혹시 점점 게을러지면서 문제만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개념집 읽어라. 네. 읽고 푸십시오. 공부하고 푸세요. 자, 그러면 우리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도록 하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은 방정식이다, 함수다? 방정식이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함수로 해석하기 위해선 앞에 무엇을 붙인다? y는을 붙인다. 뒤에 무엇을 붙인다? y는을 붙인다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봤더니 이 빨간색 그래프는 x축이 되겠죠? 얘는 x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차함수는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건 무슨 이차함수인지 모르는데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6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 그림만 봐도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요 2개거나 실근 얘기야 2개거나 1개거나 0개거나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딱 봤더니 얘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교점이 있어야지 근인데 교점이 없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와, 근이 딱 하나밖에 없네? 중근이란 얘기죠. 판별식 D는 0이다. 와,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 2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그럼 이 뒤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3개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보고 난 후에 선생님의 풀이와 정답을 맞춰보세요. 모두 잘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하고 축 사이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있을 때 판별식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는 아주 특이한 요건 되게 중요한 수학적 표현이야 라는 그런 표현들이 보이지. 그 표현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 어떤 표현이 보여요? 접할 때.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렇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봤잖아.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어디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항등식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자, x에 관한 항등식.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떤 x 값에 대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 x에 관한 항등식이고 x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나오면 누구를 죽인다? x를 죽인다.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인다? 몰아넣고 죽인다요. 자, 우리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생각해야 돼요. 와우, 누구를 죽여야겠다? k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한데 무슨 개념 되겠어요? 얘는 무슨 개념이지? 판별식 D는 0이다요. 우리 아까 계속 했잖아. 이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림의 의미 뭐라고? 판별식 D는 0이다 라는 의미였죠?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판별식 D부터 사용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을 겁니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결국 A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AK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는 0이야 라는 식이 나와서 이렇게 K의 제곱 죽었네요.
자, 이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와, 얘를 구하려면 미지수가 2개니까 일반적으로 내 생각엔 식이 2개가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 지금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요. 식 1개로 미지수 여러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은 뭐뭐뭐가 있어요? 항등식, 무리수 상등, 복소수 상등 요 3가지가 있어요. 얘는 거기에 속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K를 죽인다라는 K에 관한 항등식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미지수 2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식 2개 대신 우리는 K에 관한 항등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자, 이제 K에 관한 항등식 적용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그래서 K 죽이려고 이제 몰아놨더니 2A-2 있고 남은 찌끄레기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나오네요. K를 죽이려면 얘가 항상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A의 값 몇이에요? 1이에요. 그리고 남은 식은 그대로 나오면 되지. A의 값이 1이니까 B의 값은 몇일까요? B도 1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 A 더하기 B는 몇 나온다? 2.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 풀면 어때? 와, 정말 문제 속에서 노골적으로 개념이 언급되고 있고 그 언급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니까 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어떤 관심을 갖고 풀어야 돼? 도대체 이 문제 속에는 도대체 출제자가 무슨 개념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막 정신없이 푸는 게 수학이야가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차와 1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 2차와 1차의 관계, 즉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는 모두 몇 가지 관계가 있을까? 좌표평면상에서 2차와 1차의 관계는 모두 몇 가지? 눈치를 보니까 세 가지예요. 어떤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 보니까는 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 아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X축과 접해, X축과 만나지 않아.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묻자. 얘가 쉬운 개념이야? 이쪽에 있는 게 쉬운 개념이야? 얘가 더 쉬운 개념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수학적 개념을 얘로 바꿔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얘로 수학적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그렸던 이 수학적 개념들의 핵심은 뭐였어? 판별식 D였지. 뭐였어? 시작!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이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판별식이라는 N은 방정식,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일까?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일까?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야.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는데 이 근이 실근일까 허근일까?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판별식이죠. 다시 판별식 D라는 개념은 2차 방정식 거다, 2차 함수 거다, 2차 방정식 거다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얘는 전부 함수잖아. 얘를 방정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y라는 문자를 소거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y라는 문자를 소거해. 그러면 이제 모두 다 x만 남겠지. 모두 한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인데 한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지겠죠? 자, y를 소거해서 여기 글씨 조그맣게 써야 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이제 판별식 D는 드디어 2차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나는 이렇게 쓸 건데 너희는 다 써야 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쓰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도 공부하는 입장인 여러분은 무식하게 쓰면서 지금 암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되셨으니까 네, 지워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포물선 중 하나만이 x축과 공유점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x축과 공유점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어떠하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인데, 와우, 얘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다요. 얘도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쓸 수 있을 겁니다. 와, 얘도 2의 배수니까 전부 다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4분의 d 공식 쓰면 p-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한 번 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요거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미리 알고 갑시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4가 얘랑 친구가 되고 싶으면 삥 꽂아야 되지. 그래서 2의 제곱으로 해석해서 합차 공식 a-2,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0 이상이다 그림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죠. 작은 것보다는, 즉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혹은 큰 것, 큰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하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요런 식이 나왔어요. 역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역시 a는 마이너스 3 이하 혹은 a는 0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왔어요. 자, 요 녀석 풉니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문제가 잘려있네. 플러스 4는 0 이상이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다.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다. 자, 부등식에서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최고창 앞에 마이너스가 오면 안 돼요. 그럼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몇을 곱한다?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뀐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얘는 a-3, a-1은 0가 돼서 0 이하 이러면 이런 그림 나옵니다 라고 했죠. a는 1 이상 3 이하.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어떤 숫자가 크고 작은지 신경 쓰면서 작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선생님 뭐 할 거냐면요. 하나만이 갖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실수 조건 부등식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수직선 그림이에요. 되겠습니까? 실수 조건 부등식을 가장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수직선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 그림을 이렇게 하고 우선 요 범위를 노란색 그래프로 그려볼 겁니다. 그래, 마이너스 2 이하 2
2, 3. 이게 첫 번째 그래프였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 겁니다. A는 마이너스 3 이하. 그리고 0 이상.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1 이상 3 이하. 자, 그럼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답 낼 수 있겠네. 그치? 하나만이 x축과 공유점을 가지는 A의 범위 한번 답으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선생님이 다 친절하게 그려줬어요. 답 내보세요. 문제 읽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읽고 도대체 무슨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돼야 돼. 지금부터 수학은 다 됐어. (15초에) 같이 풀 거예요. 답 내보세요. 답은 다 내셨으니까 답 뭐라고 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A는 답 낸 사람 지훈이 불러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끝. 또 다른 의견. 참고로 오답이에요. 또 다른 의견.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끝. 하고 0보다 여기 중간에 뭐로 연결해? 와.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 1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의 의미는 이래요. 노랭이 빨갱이 보이지? 와, 여기서는 요 포물선 중 두 개가 x축과 공유점을 가져. 여기는 하나만 가져. 여기는 아무것도 공유점을 갖지 않아. 하나만 가져, 두 개만 가져, 와, 세 개가 가져, 두 개가 가져. 이런 의미예요, 선은. 결국에는 x축과 하나만이 공유점을 갖는 범위는 위에 한 줄이 그어져 있는 바로 요 부분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신경 써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에서는 노란 거 빨간 거 두 개 다 돼? 아니면 노랑이만 돼? 노란 거 빨간 거 두 개 다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돼요. 요 빗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보단 커야 돼. 하지만 마이너스 2 이하가 될 거야. 와, A는 0 이상은 그냥 적었어요. 이제 2를 고민해봐야지. 1이라는 점은 빨갱이, 파랭이 두 개 다 되는 부분이야? 아니면 빨갱이만 되는 부분이야? 둘 다 되는 부분이니까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준아, 뭘 놓쳤는지 알겠지? 다음 시험에선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틀려도 돼. 막 틀고 시험장에 그만 놔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는 은근 틀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한번 틀려야지 더 정확하게 알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볼게요. 자, 봤더니 어떤 직선이 있대. 그치? 그런데 그 직선이요.
여기에 보이는 이 2차 포물선의 그래프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무슨 개념이야? 직선이 포물선에 접해 판별식 D는 0이다 라는 개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판별식 D는 0이다 라는 개념의 문제를 만들려면 식 두 개를 넣고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판별식 쓰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